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음봉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봉,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라면은 음봉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양봉을 다 좋아하고, 뭐 돌파 좋아하고, 양봉 좋아하고, 이건 뭐 사람이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파란 거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개미와 반대로 생각해야 수익이 난다. 그럼 반대로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라고 하면은 그 시발점이 되는 부분이 저는 음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건요. 세력주라는 거는 매집을 통해서 더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고 이 차익을 먹는 게 이 친구들의 목적이겠죠. 그죠? 뭐 우리가 뭐 주택 거래를 해서 뭐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건물 매매를 해도 이 차익을 먹는 게 목적이잖아요. 얘네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세력들은 매집을 한다는 게 개인 투자자는 사실 손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잔인한 얘기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사람들은 손절을 하고 다시 세력들이 매도를 할 때 사람들은 매수를 하겠죠.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한라캐스트 키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은 지금 막 매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여기 막 돌파 가니까 여기도 막 매수했을 거예요. 여기도 막 매수했고 이런 데서 매수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항상 어떤 상승 이전에는 이런 음봉들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이런 음봉들이 있어요. 이런 음봉들이 여기도 그렇고 이런 음봉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승 구간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봉이 지금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내고 이거를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개별적인 역할에 대해서 전부 다 다루진 못하겠지만 제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한라캐스트부터 보면은 여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10월 15일 날인데 작년에 자, 이 친구가 여기에서 신고가로 진입을 했다가 여기서 음봉 하나, 두 개를 만들고 자,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거를 좀 자주 만날 텐데 자, 여기에서 갑자기 시가를 띄워요. 한 2% 정도 띄우고 이렇게 딱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날 상황을 보시면은 여기 선을 그어드릴게요. 자, 아침에 주가를 이렇게 누가 쭉 올려놨어요. 한 200억 터트리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추격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이게 세력주잖아요. 여기서 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죽이고 가는 게 좋을까요? 예, 죽이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들은 종가상 저가를 만듭니다. 이 캔들이 답이 없어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라서 그럼 이 음봉의 의도는 뭐예요? 이 음봉은 출발하기 하기 전날에 나오는 음봉이죠. 이런 특징들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또 비슷하게 움직였던 게 보성 파워텍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1월 19일 날에 이 친구가 시가를 띄우고 공중에서 음봉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시가를 띄웠으니까 특히 1월 19일이면은 우리 기술이 먼저 상을 치고 나갔거든요. 그죠? 이날 이제 수급이 쫙 들어오면서 상을 치고 나갔어요, 먼저. 근데 보성 파워텍은 어, 똑같이 원전인데 얘는 왜 안 가냐? 얘는 왜 안 가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종가상 밑으로 내리니까 얘는 좀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오는 듯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서 떨어져 나가겠죠. 특히 이 앞에 이제 좀 물려 있었던 분들이 많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요. 이때 11월부터 한 3개월 버티다가 본전이 왔는데 안 가니까 또 내려갈 줄 알고 팝니다. 물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직 구간을 마무리하고 출발하기 전날에 만들어낸 이런 음봉이기 때문에 그냥 이 음봉이 떴다고 어 망했네. 안 갈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거를 이 친구들이 의도를 하는 겁니다. 어, 돌파를 가는 척하고 누르면서 막 사람들한테 이 종목이 안 갈 것처럼 하고 답이 없을 것처럼 하고 이제 그런 의도로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근에 비추론 엑스텍도 보시면 요 구간인데 지금 여기서 신고가거든요. 네, 신고가를 진입을 하면서 12% 갭을 띄웠죠. 아마 시간에도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띄웠어요. 그리고 안 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시가에 막 신고가니까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아침에. 이것도 볼까요? 9일날. 네, 달려들어요, 여기서. 막 거래가 일어나죠. 근데 안 가니까 무서워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추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추격 매매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안 내리고 살려가면서 이 슈팅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또 지금 또 올랐는데, 결국에 여기서 만들어낸 음봉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죽는 음봉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음봉이 아닌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을 먼저 해석할 수 있으면은 지금 발생하는 이 음봉이 어떤 역할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로 꼭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뭐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원리를 설명드리긴 좋아서. 자, 보세요. 이 음봉은 뭘까요? 이 음봉. 자, 최근에 급락하기 전에 11월 달 여기서 뭐 거래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좀 좋은 종목은 아니라서 막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자,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손절을 하게 돼요. 그 말이 뭐예요? 세력들은 매집을 하겠죠. 그 뒤에 이런 수급들이 나와주는 거예요. 이 거래량들이. 뭐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형지 엘리트 대선이 끝나면서 여기서 한번 뭐 잠깐 또 반짝했다가 여기서 급락이 떨어지죠. 급락이 몇 번 나왔어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나왔죠. 그 뒤에 파동들이 이게 또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집했던 걸 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은 이 음봉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네, 보통 이제 막 이렇게 급등 세 번, 네 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봉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뭐 여기에서 상승의 절반을 사니, 뭐 3분의 1을 사니, 뭐 그런 요상한 기준을 이제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손절을 잘하면은 뭐 어떤 매매를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원리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조금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세력들은 매집을 뭐 여기는 모르겠지만 매집을 해가지고 그걸 위에다가 팔고 다 끝나면 내려간단 말이에요. 뭐 기술적인 반등도 나와야 될 자리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아무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 그리고 S에너지도 이런 구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최근에 아진산업인가? 예,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시면은 여기서 음봉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1월 20일 날에 거래가 터집니다. 여기도 당연히 이제 팝니다. 그리고 팔 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 거래력이 많이 터지잖아요. 사람들이 좋아서 막 살 때가 있어요. 어떨 때겠어요? 이런 아침에 여기 막 고점 구간을 넘어서면은 여기서 추격 매수 엄청 들어옵니다. 거래 많이 터지죠? 거기다가 물량을 그냥 털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다 안 팔았으면은 조금 더 나오긴 하겠지만 다 팔았으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음봉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은
매매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도 보세요. 라운 오브틱스도 보면은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이런 구간을 만들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이런 음봉을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런 음봉을 두려워하겠고, 그 스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요날 보시면 12일 날 보시면은 잠시만요. 1월 12일인가? 12일 날 보시면은 심지어 돌파까지 나왔거든요. 여기 장중에. 돌파 나오고 급락 한번 나오고 다음날 개파락까지 하죠. 자, 그러면 이 음봉에 놀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놀라는 사람도 누굽니까? 여기에 추격 들어왔던 사람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에그머니 나면서 마이너스 순식간에 20% 되니까 놀랄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음봉 뒤에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음봉만 나오면은 다 사면 됩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 음봉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리진 못하겠지만 저런 음봉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봐야 돼요. 그냥 음봉 나왔으니까 이 종목은 끝났네. 이 종목은 아예 여기서 뭐 엔딩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음봉은 다 나와요. 근데 내가 그 음봉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매매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LS 일렉트릭도 보면은 보세요. 여기를 지금 신고가로 돌파를 갔잖아요. 토요일 날에 신고가 돌파를 가고 더 가야 되는데 안 가다가 2월 2일 날에 시장이 뭐 코스피 5%인가 막 밀렸잖아요. 여기 밀리면 이 음봉을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이 음봉을 누가 무서워해요? 이 음봉을 누가 무서워합니까? 여기 또 막 지지선 깨지죠. 이 음봉을 누가 무서워합니까? 얘네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격 들어왔던 사람들이 손절이 나가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주의 원리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세력주예요? 라고 하면은 세력도 결국에 어떤 이제 막 뭐 코난처럼 검은 조직이다 뭐 그게 아니라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가 세력이에요. 네,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 뭐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요. 진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력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종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개미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는 개인들을 좀 털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봉들이 나와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처럼 다시 오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음봉 구간에서는 개인들은 털려 나가야 되는 거고 돌파를 가는 구간에서는 개인들은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장 구조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물론 이 양봉을 사가지고 더 멋지게 수익 내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똑같은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많이 그런 종목이 안 나와서. 오히려 꾸준히 뭔가 이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러한 음봉들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음봉들을 뭐 시간이 나면은 당연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종류도 좀 많아가지고 이런 음봉들은 꼭 시간을 따로 내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갈 만한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음봉들이. 네, 이 양봉만 보지. 물론 양봉도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이 음봉을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음봉을 공부를 안 해요. 예, 이거를 그냥 무섭다. 털어야 되는 뭔가 캔들이다. 손절 캔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 음봉을 의미 있게 생각을 좀 잘 안 하니까 반대로 제 영상까지 보시는 분들은 좀 세력주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반드시 이 음봉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한 단계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